다시 돌아온 윤키즈 온더 테이블의 윤수입니다. 공동 진행자. 공동 진행자 김리화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이매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모셨네요. 드디어 모셨어요. 우리는 늘 익숙하죠. 혜진 뷰티 살롱으로 네. 익숙한 그분이신데 제가 간단히 프로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 나이 이렇게 밝혀도 되나요? 네, 네. 52세? 그렇게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현재 52세고 20대 아들과 딸을 두신 주부이자 아메이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자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력은 20대 때서부터 옷가게를 대략 한 18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그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멋쟁이셨어요. 그리고 그때 20대 때 옷가게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옷가게를 하실 때 월 수익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정말 잘 나가는 자영업자셨거든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20년 월 1000만 수익 1,000이 넘으셨어요. 엄지쳐. 엄지쳐. 많은지 몰랐어요, 그때. 그때 많은지 몰라. 근데 그렇게 수입이 높은 일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참 놀랐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렇게 많은 수입을 갖고서도. 그때는 우리 남편이 망하기 전이었어요. 근데도 불안했었어요. 왜냐하면 가게는 너무 잘 됐고 우리 남편 사업도 그때는 괜찮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미래가 좀 불안한 거, 계속 가게가 잘 될까?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그때 이 브랜드를 얘기하긴 그런데 with 땡땡이라는 그 직구 사이트에서 저는 뭔가 많이 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나 같은 이 오프라인의 가게가 계속 잘 될까? 온라인 마켓을 나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 이게 계속 이 수입이 왜 돈이 크면 그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거기에 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우리 예전에 그 김인목 저희 큰언니 친구인 분이 그 당시에 트리플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약간 답답한 거,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었지만 굉장히 성공하시고 제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핀이 물론 그 당시에 저한테는 무슨 핀의 의미도 몰랐지만 어쨌든 정확히 하고 뭔가를 굉장히 좋은 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 수입이 뭐 얼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건 나중에 내가 뭐 트리플 다이아몬드 수입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는 뭔가 확신을 갖고 온 느낌. 그래서 부부가 한다. 그래서 뭔가 아메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좀 고민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정말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알아는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렇게 월 1,000을 벌 정도 순수입으로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참 시간도 있었어요.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죠.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사실은, 지금은 요즘 자영업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명절에 우리가 옷을 사 입을 때였어요. 네, 지금처럼 그렇게 옷을 늘 입다가 그 중에 하나를 입고 시골을 가거나 이럴 때가 아니었고, 그래서 명절이란 대목이 있었고, 뭔가 그런 그래.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때 옷을,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차려입는 정장이나 이런 또 그런 게 유행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비싸잖아요. 그런 약간 시대적인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언니랑 같이 했고 또 각자 그런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좀 시간도 널널하면서 수입도 됐지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도 늘 우리 그러면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잘 되는데 도매를 해볼까? 도매는 돈을 더 잘 번다는데 뭐를 해볼까? 그래서 세금 문제 때문에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라는 얘기를 늘 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이 보면 이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아메이 사업을 보고 비전을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정말로 이 사업을 딱 마음에 꽂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이매진 사장님에 대해서 또 들었었을 때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듣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사업을 누구한테 전달해 줄까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난 사람이 저희 모두의 이제 스폰서 이제 신소영 사장님. 그 당시에는 이제 아가씨. 네, 맞아요. 신우였죠. 신우였죠. 지금도 신우지만. 그렇죠. 지금도 신우죠. 지금도 지금도 신우. 네, 네. 그분한테 제일 처음 이 네. 사업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왜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아멘 사업이 두 네. 번째잖아요. 네. 재수생인데 이제 30대 때 신소희 사장님이 생각났던 건 이제 명단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이제 스폰서라고 하죠. 김인목 사장님께서 누구랑 이 사업을 제일 같이 하고 싶니? 누가 잘할 것 같니라고 했을 때 정말 가까이 사는 한국에 사는 뭐 친구 뭐 가게 손님들 생각나지 않았고 신소영 사장님 미국에 사는 내 신우 왜 그랬냐면요. 그것도 미국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김혜목 사장님이 신우가 잘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가보자. 그래서 미국에 살아야 돼. 야 한국에 누구 없니? 이랬었거든요. 근데 왜 신소영 사장님만 그렇게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신혼에 이제 같이 살았었어요. 아파트에 평촌이라는 곳 제가 7층 우리 신우가 12층을 살 때 같이 한 라인에 같이 살았어요? 네. 신우랑? 누구의 계획이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남편 대기업 다니고 본인은 이제 몸이 아프면서 유치원 교사였던 걸 그만뒀지만 남편은 수입이 있고 그리고 그 남편의 그 부모님한테 갔다 올 시댁에 갔다 올 때마다 뭐 아버님이 얼마 용돈 줬어. 뭐 참 많이 주시더라고. 제가 느낄 때는. 그리고 양육비도 아이 양육비도 주시고 또 작은 차지만 그죠? 차도 사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시댁이 있고 남편이 잘린 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다니고 그 아파트도 그 당시에 뭐 32평 있었고 왜 미국을 가는지 미국에 뭐 직장을 그죠? 주재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모든 한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갖고 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언어도 잘 힘든 아이들도 정말 그때 학교를 가야 돼 7살 큰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왜 미국을 가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제가 정말 정확한 분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여러 번을 들었고 처음에 이게 뭐 팔라는 건지 뭐 왜 어떻게 인수 수입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다가 꾸준히 사업 설명을 들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네. 그리고 되는 분들을 미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잘할까 생각했더니 뭔가 한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거를 뿌리치고 버리고 미국이라는 그 정말 너무나 낯선 나라에 가족, 남편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뭔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싶은 어떤 그게 단지 경제적인 게 아니라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리를 다 버리고 갔던 신소희 사장님 그때 생각났어요. 우리 신우가. 그러면 아메이 사업에 정말 맞지 않을까? 아메이 사업에 왜 자유, 그죠? 가족 희망 보상 그런 그 기업의 윤리, 뭐 이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잘할 수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잘할 텐데. 딱이네. 딱이었네. 지금 들어보니. 지금 들어보니. 그랬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김인모 사장님이 좀 한국에 누구 했는데도 계속 저는 뭔가 이제 작은 액션들 뭔가 자료를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을 만났다가 뭐 중단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만했죠. 다시 정말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계신데 그 계기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 사업 좋은 줄은 알아. 근데 막상 내가 해야지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이 참 누구에게나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마음먹게 됐는지. 저는 한 번씩 생각해요. 똑같은 아메가 30대도 저한테 왔었고 40대도 왔는데 40대는 어쨌든 진지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30대는 아까 얘기한 에르메땡 백이 갖고 싶어서 아메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조금 더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 간절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이해. 아메이 사업에 내가 갑갑했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제 그 수동적인 수입, 연금 같은 수입을 가져다 준다는 걸 정확한 이해를 했을 때 정말 그걸 갖고 싶은 간절함도 생겼고 예, 그러니까 힘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가게에서 큰 돈을 벌었고 또 남편도 벌었고 경제적인 당장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자신감이 지금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렇게 돈을 벌고 했는데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러게. 그때는 뭐 명품도 굉장히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사 제낄 때 네, 나보다 더 많이 사 제끼는 그녀들을 보면서 좀 위축감? 위축되는. 약간 비교되면서 나보다 더 잘나고 남편이 더 돈을 잘 벌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약간 아닌 척했지만 그 마음에 어떤 쓸쓸함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자신감이 회복된 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봤죠. 근데 그거는 제가 아메이 사업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에이코아를 하면서 달라진 제 마음의 변화, 생각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녀들이 잘 살건 내가 잘 사는 건 시댁에서 뭘 줘서 남편이 뭐 좀 잘 나가줘서 이런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구 때문에 잘 살고 누구한테 누구 맡기는 때문에 거지. 못 살고 네. 남편 잘 만나서 그녀들이 잘 살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딱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아메이 사업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냥 보내지 않았죠. 돈도 벌면서 에이코아라는 걸 하면서 책을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또 미팅을 듣고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라면 그건 얼마나 헛헛하고 헛된 인생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걸까.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그저 바꿀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인생이 그게 뭐가 됐든 그러니까 참 그게 참된 그렇게 철이 들었어요. 아메이 사업에서. 그전에는 다 그냥 누구 때문에 저 여자도 특별한 자기의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없어도 시댁을 주위 잘 상황이, 만나서 시댁이 잘 환경이 만나서. 좋아서. 환경이 남편을 좋아서. 잘 만나서 어.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참 대학을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나만 막 전을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어떤 그런 네.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대학을 나왔다는 게 그랬고 제 돈을 벌고 했는데도 그 주도적인 생각이 없었는데 그 생각이 막혀서 그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 누구 때문에 잘 살든 못 살든 그렇게 되는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고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해도 정말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고 바꿔 나가고 그게 거기서 나온 힘인 것 같아요. 자신감. 그래서 저보다 잘 나가는 누구를 봐도 뭐 그 사람의 돈은 부럽죠. 저렇게 있으면 좋겠네 하지만 뭐 인생이 부럽거나 저 사람의 생각이 뭐 부럽다 뭐 위축되거나 정말 없어요. 그것도 좀 아메이 사업에서 이미 얻은 자유인 것 같아요. 생각의 자유, 변화. 그 책임감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길러지기도 하지만 참 그냥 일반적인 여성이 정말 어찌 보면 쉽게 가져지는 마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현대 사회에서 정말 시댁에 어찌 보면 맡겨지고 아니면 남편한테 또 맡겨지고 그러면서 나는 살림하고 육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책임감은 별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삶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점점 누가 비교하고 아이들 비교하고 내 삶과 아니면 뭐 정말 뭐 재산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점점점 내가 사업을 할 수 없든 아니면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든 열등감이 심해지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아메이 안에서 아메이 사업 안에서 에이코어를 해 나가면서 그거를 쌓아가는 또 그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지금 이매진 사장님과의 인터뷰 속에서도 그게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세호 씨 역할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조세호입니다.